회장은 청년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도저히 처음 보는 사람 같지가 않았다. 비서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 젊었을 때하고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 말이 떨어지자 회장은 30년 전 멈춰버린 손목시계를 꽉 쥐었다. 왜 이 청년 앞에서 가슴이 이렇게 떨리는 걸까? 청년도 숨을 삼켰다. 이상했다. 회장의 손목에 있는 그 시계는 엄마가 평생 차고 다니던 그 시계와 똑같았다. 그날 밤 청년은 잠들지 못했다. 회장 역시 불 꺼진 서재에서 시계를 움켜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다. 3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바로 그날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다는 것을.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한강변 바람이 차가웠다. 물비린내에 섞인 겨울 공기 속에서 두 사람만이 고요하게 서 있었다.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을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손은 윤정희의 손을 붙잡았다가 놓았다가를 반복했고 결국 힘없이 떨어졌다.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다. 왜요? 왜 이러는 거예요, 오빠? 나 결혼해. 그 말이 떨어지자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일주일 전 도윤은 직장 선배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셨다. 평소보다 많이 마셨고 기억이 끊겼다. 눈을 떴을 때는 낯선 방이었고 옆에는 약혼녀 최미란이 누워 있었다. 어젯밤 기억나? 미란이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계산적이었다. 최미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처럼.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너무 좋았어. 미란이 그의 팔을 잡았다. 도윤은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사흘 후 미란이 전화를 걸어왔다. 나 임신한 것 같아. 도윤은 전화기를 쥔 손이 저릿하게 떨리는 걸 느꼈다. 손끝부터 심장까지 얼음이 차오르는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확실해? 응. 병원 가봤어. 확실해. 미란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했다. 도윤은 그날 밤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방 안을 서성이다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결국 침대에 주저앉았다. 정희는 어떻게 하지?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정희뿐이었다. 한 달 전 정희와 함께 걸었던 한강변이 떠올랐다. 오빠 이거 봐요. 정희가 손목시계를 보여주며 웃었다. 클래식한 디자인의 시계였다. 이쁘죠? 우리 커플 시계 하나 살까요? 도윤은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정희야, 그런 거 부담스럽지 않아? 뭐가요? 우린 연인인데. 정희는 도윤의 팔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했다. 오빠, 우리 오래오래 함께 있어요. 약속. 응. 약속하자. 도윤은 그날 정희와 같은 시계를 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고 석양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서 있었다. 정희가 시계를 채워줄 때 도윤은 숨조차 쉬지 못했다. 이 손을 영원히 붙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끝이었다. 도윤의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왔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미란이 부모님께 연락이 왔다. 아이를 가졌다고. 아버지, 결혼 날짜 잡아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아버지, 저는 도윤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남자라면 도망치지 마라.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반박할 말이 없었다. 술에 취해 실수를 했고 그 결과 아이가 생겼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더 이상 정희를 만날 자격이 없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희야, 만날 수 있어? 응, 어디서요? 한강변. 우리 처음 만났던 곳.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알았어요. 30분 뒤에 갈게요. 도윤은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희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도윤이 다가오자 정희는 손을 흔들었다. 오빠.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발걸음을 멈췄다. 가슴이 미어졌다. 이렇게 웃는 얼굴을 내가 무너뜨려야 한다니. 정희가 도윤에게 다가왔다. 왜 그래요? 표정이 안 좋은데. 정희야.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고 목이 메었다. 오빠, 무슨 일 있어요? 정희가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너무 따뜻해서 도윤은 차마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었다. 나 결혼해야 해. 그 말이 떨어지자 정희의 손이 굳었다. 뭐라고요? 약혼녀가 임신했어. 정희는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거짓말이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이 정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희는 손을 뿌리쳤다. 싫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미 아이가 생겼고 집안에서도. 그럼 저는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약속했잖아요. 오래오래 함께 있자고. 이 시계도 같이 샀잖아요. 정희가 손목의 시계를 만지며 흐느꼈다. 도윤도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다. 똑같은 시계가 차가운 달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정희야. 가세요. 다신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정희는 비틀거리듯 뒷걸음질 쳤다. 발끝이 돌부리에 걸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등을 돌리는 순간 그녀의 숨은 이미 울음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고 정희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다. 도윤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방문을 잠갔다. 손목 시계를 풀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시계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정희야, 내가 너무 잘못했어. 그날 이후 도윤은 정희를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평생 그 선택을 후회하게 될 것이었다. 30년이 흘렀다. 한도윤은 회장이 되었다. 대기업을 이끄는 자리, 누구나 부러워하는 권력과 부를 손에 쥐었다. 그러나 그의 가슴 한켠에는 늘 빈 공간이 있었다. 회장실은 고요했다. 넓은 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저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이곳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도윤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가장 안쪽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낡은 시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손목에 차지 않은 지 오래된 시계. 멈춘 채로 그 자리에 있는 시계. 도윤은 그 시계를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서랍을 닫았다. 그에게 부는 바람은 언제나 차가웠다. 권력은 많아졌지만 마음 한구석은 더 깊이 비어갔다. 정이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무거웠다. 현관문을 열면 차가운 공기가 먼저 맞이했다. 거실 불은 환하게 켜져 있지만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최미란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명품 가방 카탈로그가 들려 있었다. 왔어? 미란의 목소리는 무심했다.
남편을 반기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응. 도윤도 짧게 대답했다. 둘 사이에는 더 이상 나눌 말이 없었다. 다음 주 모임에 이거 하고 나갈 건데 어때? 미란이 카탈로그를 들어보였다. 미란은 카탈로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이 가진 것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사람처럼 보였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그래. 그럼 이걸로 할게. 그게 끝이었다. 대화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교환. 도윤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다. 며칠 전 아들이 집에 왔었다. 한재석, 29살. 도윤과 미란의 아들. 아버지, 안녕하세요. 재석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지내고 있냐?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둘 사이엔 늘 반걸음의 거리만큼 어색함이 있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인데 평생 닿지 못한 것처럼 도윤은 재민을 볼 때마다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색함. 닮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뭔가 연결되지 않는 느낌. 왜 이럴까? 내 아들인데. 도윤은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밤이 깊었다. 도윤은 서재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은 보이지 않았다. 서울의 불빛이 하늘을 삼켜버렸다. 손목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다. 새로 산 시계. 비싼 시계. 하지만 의미 없는 시계.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후회가 밀려왔다. 파도처럼. 멈출 수 없이. 정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강변에서 울던 그 얼굴. 시계를 만지며 흐느끼던 그 모습. 도윤은 눈을 감았다. 가슴이 조여왔다. 그 시간 도시 반대편. 윤정이는 작은 아파트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아들은 늦은 근무로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텅 빈 집은 고요했다. 정희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봤다. 30년 전에 샀던 그 시계. 낡고 오래되어 이제는 초침도 제대로 가지 않는 시계. 시간은 흘렀지만 정희의 손등엔 30년의 노동과 책임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이 시계를 버리지 못했다. 도윤 씨 잘 살고 계시겠지.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불빛이 반짝였다. 저 어딘가에 그 사람이 있을 것이다. 회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봤었다. 나는 잘한 걸까? 20년 전 아이를 낳았을 때 정희는 결심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지킨다. 그날 이후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식당에서, 공장에서, 마트에서.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버텼다. 아이의 얼굴을 보면 힘이 났다. 재민이가 웃을 때마다 정희는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 엄마, 나 이제 돈 벌 수 있어요. 엄마는 이제 쉬세요. 20살이 된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정희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잘 컸구나. 우리 아들. 정희는 눈물을 닦았다. 사랑을 잊어야 한다고 수없이 다짐했다. 하지만 이 시계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떠올랐다. 아이를 위해 살아야 해. 그것만으로 충분해. 정희는 시계를 손목에서 풀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시계를 서랍에 넣고도 손목이 허전해 잠시 멈춰섰다. 하지만 내일이 되면 또다시 그 시계를 찾아 손목에 찰 것이다. 그게 정희가 도윤을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같은 하늘 아래, 서로 다른 공간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이별은 여전히 두 사람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서 멀어졌을 뿐 단 한순간도 완전히 잊은 적은 없었다.
결혼기념일이었다. 한도윤은 아내와 함께 백화점 VIP 보석 매장으로 향했다. 최미란이 원한 일정이었다. 오늘은 제대로 된 걸로 골라야 해. 다음 주 모임에 갈 건데 이왕이면 눈에 띄는 걸로. 미란의 목소리는 들뜨지도 않았고 차갑지도 않았다. 그저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처럼 담담했다.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차피 미란의 말에 자신의 의견은 필요 없었다. 백화점 VIP 라운지는 조용했다. 말 한마디에도 직원들이 숨을 고르는 공간. 부유함의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지만 도윤에게는 그저 차갑게만 느껴졌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 고가의 보석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직원 한 명이 공손히 그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젊은 남자 직원이었다. 단정한 정장에 깔끔한 인상. 한재민이라는 이름표가 가슴에 달려 있었다. 재민은 고개를 숙이며 두 사람을 안내했다. 이쪽으로 앉으시겠습니까? 미란이 먼저 자리에 앉았고 도윤도 그 옆에 앉았다. 신상품 위주로 보여줘요. 특별한 거 있어요? 미란이 말했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열대에서 몇 가지 목걸이를 꺼내왔다. 이쪽 제품들이 이번 시즌 신상입니다. 다이아몬드 커팅이 특별해서 빛을 받으면. 그래요. 하나씩 다 보여줘봐요. 미란이 손을 뻗어 목걸이를 하나 집어들었다. 빛에 비춰보고 목에 대보고 다시 내려놓았다. 미란은 직원의 표정보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을 더 신경 쓰는 사람이었다. 재민은 옆에서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다. 정중하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도윤은 재민을 힐끗 바라봤다. 낯선 얼굴이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이상하네. 처음 보는 사람인데 30분쯤 지났을까? 미라는 여전히 고르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다며 직원을 계속 부렸다. 이건 너무 평범하고 이건 디자인이 별로네. 다른 것 또 있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안쪽에서 더 가져오겠습니다. 재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새로운 목걸이 몇 점을 들고 돌아왔다. 이쪽 제품들은 한정판으로. 한정판? 그럼 이게 제일 비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미란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럼 이걸로 보여줘봐요. 재민이 목걸이를 꺼내 벨벳 받침대 위에 올려놓았다. 미란이 손을 뻗어 만지려는 순간 재민이 차를 따르려고 움직였다. 작은 실수였다. 재민의 손이 살짝 흔들렸고 차잔이 살짝 기울었다. 물 한 방울이 테이블 끝에 튀었다. 미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공격할 핑계를 발견한 사람처럼. 미란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 하는 거예요? 재민은 즉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재민이 재빨리 냅킨으로 물기를 닦았다. 하지만 미라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 손님 앞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 어떡해요? 당신 몇 년 차예요? 죄송합니다. 재민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정중했다. 죄송하면 다예요? 이게 얼마짜리 제품인데 만약 물이 튀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에서 다른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다. 도윤은 잠자코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 한쪽이 불편했다. 부장 불러요. 당신 상사 불러봐요. 부인, 그만해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미라는 듣지 않았다. 뭘 그만해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어떡해요? 제대로 교육을 받은 거 맞아요? 재민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다. 그만해.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래 무거운 냉기가 서려 있었다.
라운지의 공기마저 순간 얼어붙은 듯했다. 미란이 도윤을 쳐다봤다. 뭐, 그만하라고. 사과했잖아.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실수는 누구나 해. 더 이상 그러지 마.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미라는 입을 다물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재민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실수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감사합니다. 재민이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도윤과 재민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도윤은 재민의 눈을 보며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다. 낯설지 않았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익숙했다. 재민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혼란이 섞여 있었다.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을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모두 직감했다. 왜 이럴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지? 도윤은 재민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설명할 수 없는 끌림. 재민도 그 자리에 굳은 채 도윤을 바라봤다. 입술이 떨렸다. 회장님? 재민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도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돌렸다. 그럼 우린 이만 가볼게요. 도윤이 미란에게 말했다. 미란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매장을 나섰다. 재민은 그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이유 없이 저릿했다. 재민은 그 감정이 두려웠다. 처음 느끼는 따뜻함인데 설명할 수가 없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재민은 손을 가슴에 얹었다. 진정이 되지 않았다. 밖으로 나온 도윤도 마찬가지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내내 그 직원의 얼굴이 떠올랐다. 왜 저렇게 익숙하게 느껴졌을까? 도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심장 박동이 빨라져 있었다. 미라는 옆에서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삐죽거렸지만 도윤은 듣고 있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그 직원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한재민. 이름표에 적혀있던 이름이 떠올랐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재민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처음 본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지? 도윤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도윤은 알지 못했다.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다시 뒤흔들 첫 신호라는 것을.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재민은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기 직전까지도 가슴 한가운데엔 누군가의 눈빛이 남아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부엌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윤정이가 아직 깨어 있었다. 엄마 안 주무셨어요? 응. 너 기다렸어. 정희가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재민은 가방을 내려놓고 그 옆에 앉았다. 오늘 일 어땠어? 괜찮았어요. 재민은 잠시 망설였다. 입술을 깨물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런데 엄마. 응? 오늘 이상한 분을 봤어요. 정희의 손이 찻잔을 쥔 채 멈췄다. 이상한 분? 네. 백화점에 오신 손님이었는데 재민은 말을 이으려다 멈췄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처음 보는 분인데 너무 익숙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정희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30년 동안 묻어둔 비밀이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찻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정희는 재빨리 찻잔을 내려놓았다. 물이 찰랑거리며 흔들렸다. 그래. 어떤 분이었는데? 정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회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는 한 60대 초반, 정장 입으신 분이었는데 재민이 말을 이어갔다. 근데 정말 이상한 게요. 그분 눈을 보는 순간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정희는 숨을 삼켰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재민이 정희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정희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그냥 목이 좀 마르네. 정희는 찻잔을 들어 입에 댔다.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제대로 마실 수가 없었다. 엄마 손 떨려요. 어디 아프세요? 아, 아니야. 괜찮아. 정희는 찻잔을 급하게 내려놓았다. 찻잔이 받침과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엄마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걸음이 어색했다. 마치 다리에 힘이 풀린 것처럼. 재미는 그런 어머니를 이상하게 바라봤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금방 올게. 정희는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방문이 닫히자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울음을 터뜨리고 싶었지만 재민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도윤 씨. 재민이 만난 그 사람. 60대 초반 회장. 그 사람이 도윤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왜 하필 재민이한테. 정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 아들에게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진실.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을 때마다 정희는 애써 웃으며 말을 돌렸다. 엄마는 재민이만 있으면 충분해. 하지만 재민의 눈빛에는 늘 궁금증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지금 운명은 그 두 사람을 마주치게 만들었다. 이럴 수가 없어. 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흐느꼈다. 소리내어 울 수 없었다. 재민이 들을까봐 손목시계를 내려다봤다. 30년 전 도윤과 함께 샀던 그 시계. 도윤 씨 우리 아들을 봤구나. 정희는 시계를 꽉 쥐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정희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났다. 거울을 보니 눈이 붉게 부어 있었다. 서둘러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얼굴을 억지로 다듬었다. 울음을 삼킨 흔적만 감추면 된다고 자신에게 말했다. 괜찮은 척해야 해. 재민이가 눈치채면 안 돼. 정희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왔다. 재민은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다. 엄마, 많이 안 좋으세요? 병원 가볼까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정희는 애써 웃으며 재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도 오늘 고생 많았지? 어서 가서 씻고 자. 네. 엄마도 푹 쉬세요. 재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눈물이 고이는 걸 느꼈다. 재민도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오늘 만난 그 사람. 회장님. 왜 그렇게 마음이 끌렸을까? 왜 눈을 마주치는 순간 가슴이 뛰었을까? 설명할 수 없었다. 마치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을 다시 만난 것처럼 느껴졌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재민은 천장을 바라보며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다. 근엄한 표정. 하지만 자신을 보는 눈빛은 따뜻했다. 괜찮아요. 실수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재민은 왜인지 가슴이 뭉클했다. 나를 지켜준 사람 처음이었는데. 재민은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덮었다.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밀려왔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했다.
정희는 30년 전의 기억과 싸우고 있었고, 재민은 오늘의 만남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만남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이미 그들 곁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재민은 백화점 매장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회장 한도윤. 그 이름을 들었을 때부터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오후 3시쯤 매장 부장이 재민을 불렀다. 재민 씨, 잠깐 와봐요. 재민이 부장에게 다가가자 부장이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거 회장님 회장실로 직접 배달해야 해요. VIP 고객이시니까 조심해서 가져다 드려요. 재민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회장님이요? 네. 한도윤 회장님. 며칠 전에 오셨던 분이에요. 재민은 상자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또 만나게 되는 건가? 재민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숨이 가빠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다. 끝에 회장실이라고 쓰인 문이 보였다. 재민은 천천히 걸어갔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문 앞에 서자 숨을 고르고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 재민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회장실은 넓고 고요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책상 뒤에 한도윤이 앉아 있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재민과 눈이 마주쳤다.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어서 와요. 도윤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주문하신 제품 가져왔습니다. 재민은 최대한 정중하게 인사하며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도윤은 재민을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고맙습니다. 확인 좀 해볼게요. 도윤이 상자를 열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부드러운 벨벳 위에 놓여 있었다. 재민은 옆에 서서 지켜봤다. 그때 재민의 시선이 책상 한쪽으로 향했다. 낡은 시계 하나가 책상 모퉁이에 놓여 있었다. 재민의 눈이 커졌다. 저건 정희가 차고 있던 시계와 똑같은 디자인이었다. 클래식한 가죽 밴드, 금색 테두리, 심플한 문자판. 재민은 숨을 삼켰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왜 저 시계가 여기 있지? 도윤은 목걸이를 확인하며 고개를 숙였다. 빛에 비춰보고 세밀하게 들여다봤다. 재민은 그 순간 도윤의 눈썹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멈췄다. 도윤의 왼쪽 눈썹 사이 정확히 재민과 같은 위치에 흰 털 한 가닥이 있었다. 재민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눈썹을 만졌다. 자신도 똑같은 자리에 흰 털이 있었다. 이건 우연일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좋네요. 잘 받았습니다. 네.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재민은 겨우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도 재민의 표정을 보며 이상함을 느꼈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숙였다. 도윤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다. 비서 김현수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서명하실 서류 가져왔습니다. 현수는 재민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재민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다. 회장님. 응? 이 직원분 회장님 젊었을 때 닮으신 것 같은데요? 그 말이 떨어지자 회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윤의 눈이 재민에게 고정되었다. 재민도 도윤을 바라봤다. 현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말했다. 특히 눈매랑 코 그리고 그 근엄한 느낌까지. 정말 비슷하시네요.
도윤은 입술을 꽉 다물었다. 손이 떨렸다. 재민도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나를 닮았다고? 현수가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웃었다. 회장님 젊었을 때 얼마나 멋지셨는데요. 인기도 엄청 많으셨잖아요. 김비서.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일 먼저 보죠. 아, 네. 죄송합니다. 김비서가 서류를 펼쳤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재민에게 향해 있었다. 재민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숨이 막혔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재민이 황급히 말했다. 그래요. 고생했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재민은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왔다. 문이 닫히자 재민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댔다. 숨을 몰아쉬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시계 눈썹 그리고 닮았다는 말. 모든 게 우연일 수 없었다. 재민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회장실 안. 도윤은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김 비서가 서류를 설명하고 있었지만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다. 나를 닮았다고. 도윤은 손을 떨며 책상 위의 시계를 집어들었다. 30년 전 정희와 함께 샀던 시계. 그리고 방금 본 재민의 눈빛.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이 자꾸 마음을 파고들었다. 혹시. 도윤은 눈을 감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회장님? 김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지. 네. 아, 네. 알겠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회장실을 나갔다. 도윤은 혼자 남겨졌다. 책상 위의 시계를 바라봤다. 손을 뻗어 천천히 만졌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다. 정희. 설마. 그날 밤. 재민은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희가 저녁을 차려놓고 불렀지만 재민은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재민아, 밥 먹어. 네. 재민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다. 정희가 재민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재민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물어봐야 할까? 엄마한테. 재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어봐야 할까?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정희를 보는 순간, 그 슬픈 눈빛을 보는 순간 차마 물을 수가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재민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시계가 떠올랐다. 비서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회장님 젊었을 때 닮으신 것 같은데요? 재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나는 누구지? 그 질문이 가슴을 짓눌렀다. 답을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재민뿐만이 아니었다. 도윤 또한. 책상 앞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시계, 재민의 얼굴, 30년 전의 정의. 모든 기억이 한 줄기로 이어졌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도윤은 눈을 감았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결심이 내려앉았다. 도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며칠간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재민의 얼굴, 시계, 익숙한 눈빛, 비서의 말.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정의를 찾아가야 한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30년 만에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저녁 무렵 도윤은 작은 아파트 앞에 서 있었다. 주소를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윤정희. 그 이름은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었다. 현관 벨을 누르기 전 도윤은 잠시 숨을 골랐다. 손이 떨렸다. 벨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정희가 나타났다. 3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대로였다. 정희는 도윤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다. 도윤 씨?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희야. 도윤의 목소리도 떨렸다. 두 사람은 현관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들어가도 될까? 네. 들어오세요. 정희는 떨리는 손을 움켜잡고 문을 열었다. 도윤이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은 좁고 소박했다. 정희는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앉으세요. 고마워. 도윤이 앉자 정희도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정희는 손을 떨며 물컵을 집으려 했지만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재민이라는 직원을 만났어. 그 말이 떨어지자 정희의 손이 멈췄다. 물컵이 테이블 위에서 흔들렸다. 도윤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손끝이 떨렸다. 그 아이를 보는데 뭔가 이상하더라.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희야, 나 잘 모르겠어. 그런데 왜 이렇게 익숙한지.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말해줘. 도윤이 낮게 말했다. 정희야, 제발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울음이 터져나왔다. 미안해요. 도윤은 숨을 멈췄다. 정희는 입술을 떨며 말을 이었다. 그땐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침묵이 흘렀다. 그럼 정말. 네.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재민이는 오빠 아들이에요. 도윤의 몸이 굳었다. 귀가 멍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정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흐느껴 울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오빠는 이미 아이가 생겼다고 해서 결혼했잖아요. 나도 그땐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정희가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다. 오빠 인생을 더 이상 망칠 수 없었어요. 도윤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눈을 감았다. 그래서 혼자 키웠어? 네. 30년을? 그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그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정희가 말을 이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재민이를 키우는 게 힘들었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재민이가 있어서 저도 살 수 있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정적이 흘렀다. 오래도록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윤은 손을 떨며 이마를 짚었다. 숨이 막혔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30년 동안 나는 무얼 한 거지. 정희는 조용히 울었다. 소리내지 않으려 애쓰며.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아들 재민이 들어왔다. 엄마 다녀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재민은 멈춰섰다. 거실. 그리고 그 안에 앉아있는 도윤. 재민의 얼굴이 굳었다. 신발을 벗지도 못한 채 서 있었다. 회장님? 재민의 목소리는 분명 떨리고 있었다.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다. 정희는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재민의 앞을 막았다. 재민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재민의 목소리엔 당황, 분노, 두려움이 한꺼번에 얹혀 있었다. 정희는 재민의 손을 잡았다.
재민아. 정희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져 있었다. 이분이 내 아버지야. 재민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요? 숨을 들이쉬지도 내쉬지도 못하고 굳어버렸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울음을 삼키는 듯 떨렸다. 아버지. 목소리가 점점 무너졌다. 정희가 재민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미안해. 엄마가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재민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왜 이제 와서? 왜 지금에 와서?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너무나 아프게 속삭였다. 저는 그냥 평범한 아들이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정희의 얼굴이 무너졌다. 도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재민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저는 평생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랑 둘이서 말을 잇지 못한 채 숨을 들이켰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도윤은 한 걸음 다가섰다가 멈췄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평생. 도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다. 재민은 고개를 숙였다. 저 사실 어렴풋이 느꼈어요. 처음 뵀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도윤은 재민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재민은 그 손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30년 동안 눌러놓았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졌다. 도윤은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고 주저앉았다. 손으로 입을 막고 울부짖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았다. 서로의 떨림을 느끼며 30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실이 울음으로 흘러나왔다. 말은 필요 없었다. 숨소리와 울음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늦게 찾아온 순간이었지만 세 사람 모두 알았다. 지금 이 순간이 그 어떤 말보다, 어떤 진실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최미란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도윤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미란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늦었네. 미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떨리고 있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재로 향하려 했다. 당신 어디 갔다 온 거야? 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다. 도윤은 걸음을 멈췄다. 천천히 돌아섰다. 왜? 왜긴 궁금해서. 미란의 눈빛이 흔들렸다. 도윤은 미란을 가만히 바라봤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당신 그 여자한테 갔었지?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갔다.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제 모든 걸 알았어. 미란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손이 떨렸다. 뭘 안다는 거야? 너도 알잖아.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미란은 고개를 저었다. 발악하듯 말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 그 여자 때문이잖아. 그 여자? 도윤이 차갑게 물었다. 정희가 뭘 잘못했는데? 그 여자가 당신 마음을 뺏어갔잖아. 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말에는 힘이 없었다. 오히려 더 불안해 보였다. 도윤은 한 걸음 다가갔다. 30년 전에 내가 한 말들.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임신 그날 밤, 왜 이제 와서 다 이상하게 느껴질까? 미란의 눈이 커졌다. 뭘 말하는 거야? 대답해봐. 도윤이 미란을 똑바로 바라봤다. 정말 임신한 게 맞았어? 미란의 입술이 떨렸다. 당신이 나를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미란이 소리쳤다. 당신이 그 여자한테 마음이 있었잖아.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눈빛으로 본 적 없었잖아. 미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변했다.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당신이 그 여자한테 갈까봐, 나를 버릴까봐. 말이 꼬이기 시작했다. 감정이 뒤엉켰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야 했어. 도윤의 몸이 굳었다. 뭐라고? 미라는 입을 막았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다. 아니야. 계속해. 도윤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렇게라도 해야 했다고? 뭘? 미라는 뒷걸음질 쳤다. 그 여자한테 뺏길까봐. 당신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잖아.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임신 그 말이라도. 말이 끊겼다. 미라는 입을 꽉 다물었다. 도윤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봤다. 눈빛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재석이 내 아이가 아니었구나. 미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도윤은 낮게 그러나 벼락처럼 내리꽂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거짓말이었어. 내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말한 거야? 미란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그게 아니라 나는. 그런 짓을 벌이는 게 말이 돼. 도윤의 목소리가 터졌다. 거실 전체가 흔들리는 듯했다. 미라는 울먹이며 손을 내밀었다. 당신이 떠날까봐. 그 여자한테 갈까봐 난. 도윤의 눈이 새빨갛게 충혈됐다. 그럼 재석이는? 재석이한테는 뭐라고 설명할 거야? 미라는 완전히 굳어버렸다.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도윤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넌 처음부터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난.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도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미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도윤이 소리를 지르는 건 처음이었다. 너는 처음부터 내가 필요해서 결혼한 거잖아. 도윤이 한 걸음씩 다가갔다. 내 자리, 내 이름, 내 권력, 내 돈, 그것 때문에 날 속인 거잖아. 아니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내 아이인 척하고 그 거짓말로 30년을 날 묶어둔 거지. 미라는 주저앉았다. 울음이 터져나왔다. 미안해. 여보 미안해. 미안하다고? 도윤은 차갑게 웃었다. 웃음이 아니었다. 30년을 속이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도윤은 미란에게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다. 평생 너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해줬다.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다. 남편으로서 책임도 다했어. 도윤은 미란을 똑바로 바라봤다. 넌 내 인생에서 단 한순간도 나를 본 적이 없었어. 당신.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도윤이 미란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더 이상 나를 묶지 마라. 미란은 고개를 저었다. 울면서 매달리려 했다. 안 돼. 나는 회장 부인이야.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그게 중요해? 도윤이 차갑게 물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중요한 거지.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도윤은 돌아섰다.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잘못은 용서해 줄게. 대신 이 집에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알아. 당신 정말 그럴 거야? 응. 이미 결정했어. 도윤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미라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다. 무너져 내렸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다. 그녀가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자신의 손으로. 며칠 후 미라는 조용히 집을 떠났다. 짐은 많지 않았다. 그녀가 진정으로 가진 것은 명품 가방들 뿐이었다. 도윤은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다.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고요함이 찾아왔다.
일주일 후, 도윤은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재민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어색했지만 서로를 보는 눈빛은 따뜻했다. 많이 힘들었지?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았어요. 엄마가 잘 키워주셨으니까. 재민이 웃었다. 엄마는 정말 강한 분이에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아. 정희는 늘 그랬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앞으로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지. 도윤이 재민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고 싶어. 재민은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 맞다. 아버지. 오른쪽 눈썹 위에 흰 털 한 가닥만 나는 거 아세요? 도윤은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알지. 젊을 때부터 그 자리에 꼭 한 가닥이 났어. 재민이 웃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저도 그래요. 딱 그 자리.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라면 맨날 뽑았는데 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좀 마음에 걸렸어요.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걸 닮을까? 재민은 눈물을 삼키며 웃었다. 오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시선이 닿았다. 그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혈연이 가진 묘한 온기가 흘렀다. 카페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희는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가는 모습이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것처럼 느껴졌다. 오래 기다렸던 순간이었다. 30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이 순간이 왔다. 정희는 천천히 돌아섰다. 발걸음은 가벼웠다. 늦게 닿은 진실이었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서로의 인생의 온기를 나누기로 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과거는 용서했지만 잊지 않았다. 그리고 미래는 이제 그들의 것이었다.